당신 세종교육 세종 시민에게 행복하세 세종 시민에게 행복하세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을 결정할 지방자치 선거가 내일 모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종시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 후보 최교진입니다. 잠시 여러분들께 왜 제가 되어야 되는지, 왜 출마했는지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세종시민 여러분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4년 전 저에게 세종시 교육을 연기군 수준의 교육을 뛰어넘는 세종시다운 교육으로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나은 교육으로 만들어 달라고 저에게 4년 동안 일할 기회를 주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4년 전 보여주신 그 지지하신 한 표 한 표를 참으로 소중히 생각하면서 지난 4년간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 아이들이 미래 갖고 나가야 될 세종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과정에 정말 세종시 교육은 놀랄 만큼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큰 발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작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 제가 시민 여러분께 했던 약속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4년 전에 저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학교를 새로운 학교로 만들고 그 새로운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은 행복하게 지내는 그러한 세종교육을 일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세종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길러질 것이고, 그리고 세종에서 교육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는 올바른 일, 정의로운 일, 대한민국을 위한 일에 참여할 줄 아는 시민으로 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길만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한 가지 약속을 더 드렸습니다. 의자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많은 후보들이 어쩌면 매우 큰 공약을 내세울 때 저는 어쩌면 가장 작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의자부터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학교 짓는 일도 많고 선생님들을 모셔오는 일도 있고 세종시에 한 해 30개가 느는 2015년 같은 때도 있는 이때 교육감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웬 어린아이들 의자 얘기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의자입니다. 아이들의 의자야말로 아이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의 의자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의자와 똑같은 의자여서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만큼 우리 아이들 건강도 좋아지고 체격도 좋아지고 평균 신장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여전히 의자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보내야 하는 그 의자만큼은 30년 전 40년 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기 몸보다 작은 의자에 앉는 경우도 있었고 의자와 책상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늘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하루 종일 지내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척추 측만증에 걸리기도 하고 몸 자세가 틀어져서 건강에도 심각한 장애를 받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학생들의 책상을 10cm 더 넓히고 학생들의 의자를 각자 자기 키에 맞게 큰 친구는 높여서 앉고 키가 작은 친구는 낮춰서 앉을 수 있도록 의자와 책상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되자마자 의자와 책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딱 틀에 짜여진 의자와 딱 고정된 전국 똑같은 책상만 있어서 그러한 의자를 만드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자를 만들 사람 오시오 그랬더니 큰 회사에서는 하지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 성실한 기업 그리고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약 6개월에 걸쳐서 세종시 모든 아이들의 의자를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세종시 아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 키에 맞춰서 자기 체형에 맞춰서 조금 더 넓어진 의자, 조금 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 좀 더 넓어진 책상에서 과거보다 훨씬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세종시 교육감으로 일하면서 모든 정책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오늘 우리 아이들이 20년 뒤, 30년 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만 고민했습니다. 그 일에만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현직 교육감 최교진 4년을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세종시는 좁아서 굳이 교육감이 자기 집이 있으면 자기 살던 곳에서 그냥 살면 되지 관사가 필요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 옛날 연기군 때부터 연기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금도 세종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조치원여고, 지금은 세종여고에 테니스부 운동하는 여자 선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숙소가 정말 낡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그런 벽돌 브로크로 지은 그런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설에서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선수가 6명인데 샤워할 꼭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선수들이 샤워를 하기 위해서 막내 후배는 1시간 반을 기다려야 샤워를 할 수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해서 두 번째로 가장 빠르게 한 일이 교육감의 관사를 과감히 없애고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운동하고 나서 쉴 수 있는 학생들의 선수들을 위한 기숙사를 세종여고에 번듯하게 지어놨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과거처럼 작은 방에서 자기 생활 공간이 보장되지 않았던 그 옛날이 아니라 한 방에 2명씩 그리고 침대 생활을 하면서 운동이 끝나면 전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종시 교육 지난 4년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근본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세종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완전하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크지만 어떤 것을 먼저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과감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데 투자할 줄 아는 정책 탓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옆에 우리보다 훨씬 큰 도시 대전시에서는 작년에 겨우 중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인근 충남이나 충북, 아니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의 15개 시도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지금 어느 당의 대표를 하신 분이 도지사를 하실 때 중학교까지 하는 무상급식에 돈을 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3년 전에 무상급식을 하다가 중지했다가 다시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이 낳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대한민국의 인재가 될 것이고 세종시를 위해서 일할 일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함께 길러야 된다고 세종시 시청과 교육청이 한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단 10명이라도 급식비가 부담스러워서 점심시간에 수도가에 달려가는 아이는 없어야 한다. 부모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급식을 하긴 했는데 급식비를 대지 못한 채 졸업을 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빚을 가지고 사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 아이들에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세종시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육정책을 가진 최규진이 교육감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까지 교복을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을 무상으로 주려고 합니다. 사실 교복이 부담스럽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데 교복을 사주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께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무상으로 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을 갈 때 내가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다 제주도로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가지 못해서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때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으로 수학여행을 얘기할 때 나는 그때 가지 못했어 하고 뒤로 빠져야 되는 친구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수학여행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의 수업료까지 완전히. 그래서 세종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부모님이 낳지만 세종에서 기른다는 정신으로 우리 아이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교육을 받아서 세종시의 멋진 일꾼, 대한민국의 멋진 일꾼,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공약을 이야기했더니 토론회에서 몇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부잣집 아이까지 왜 밥을 먹이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나는 무상으로 먹는데 저 누군가는 집이 부자라서 자기 돈 내고 먹을 때 돈을 안 내고 먹는 많은 친구들이 비교가 되고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잣집 아이라서 안 먹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집 아이이기 때문에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부모님이 안 계시든 그 아이가 장애가 있건 없건
남자이든 여자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모든 아이 하나하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편적으로 무상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야기를 하는데 2022년도까지 학생이 늘어났을 때 예산을 추정해 봤습니다. 약 280억이 들어갑니다. 매년 280억 큰 돈입니다. 280억이면 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상급식을 우리 농민들의 생산하신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상급식을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280억을 그렇게 시와 교육청이 함께 부담한다면 연 140억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0억도 작은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세종시 교육청 예산이 1년 7천억이 넘습니다. 세종시청 예산은 1조가 훨씬 넘어섰습니다. 거기서 140억은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한 일에 쓰는 것이라면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저 최규진이 지난 4년간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서 지내온 현 교육감 최규진이 다시 4년을 맡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빠르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정말 길지 않은 4년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기에는 참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혁신하고 교육과정을 바꾸고 우리 선생님들이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드리고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공물을 드리고 이런 노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좋은 가르침 하에서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그 성실함, 이것이 합쳐져서 올해 2018년 1월에 졸업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간 성적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놀라운 성적을 이루었습니다. 작년보다 학생은 4분의 1 정도가 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간 것은 3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학생은 4분의 1, 25%가 늘어났는데 인근에 있는 교원대학교, 여기 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같은 우리 학생들 중상위층이 많이 가는 국립대학에 간 것이 학생은 25% 늘어났는데 그 국립대학에 300% 이상 늘어서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서울대 많이 간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서울대 영재학교에서 간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좋습니다. 영재학교에서 서울대는 많이 갔습니다. 33명이 갔으니까요. 첫해 졸업생이 그렇게 많이 간 것도 세종에서 영재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가능했었거니와 그 영재학교를 빼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서울대, 연고대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서울에 있는 주요 8개 대학에 합격한 것이 2배 반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시 아이들 정말 우리 선생님들 땀 흘려 일하시는 것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믿고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 실력이 놀랄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께서 여러가지 생각 끝에 찬성해 주신 고등학교의 입학의 평준화, 잘하는 아이들은 좋은 학교 가고 못하는 아이들은 꼴찌 학교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집 가까운 데에서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한 평준화를 78%나 찬성해 주셔서
시행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올해 처음 졸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아이들은 작년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입니다. 올해 대학에 가게 되는 성적을 보시게 되면 세종시에 있는 고르게 입학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소위 의과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국립대학, 카이스트 이런 좋은 대학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르게 그리고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놀라운 성과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불과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런 놀라운 성과가 있기까지는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청이 한마음에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학교 혁신을 해서 학교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 온전히 바뀌진 않았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이루어서 학교 변화의 바람이 세종시에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거 4년 정도 더 가야 세종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를 모두가 갖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더 좋은 수업,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생활지도를 위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란 이름으로 수요일마다 공부하는 것이 이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더 그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세종시 선생님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들이지만 다른 시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고 수준의 선생님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더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런 세종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이어간다면 강남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세종교육이 될 것이라고 대입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민 모두가 꿈꾸는 행정수도 세종이 되었어도 이곳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수도 세종은 절반밖에 성공하지 못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는 교육도 세종답게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을 만들어 왔고 그것을 앞으로 4년 더 여러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년 뒤 강남보다 더 좋은 세종시 교육,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세종시에 새로운 교육을 배우러 관광하러 오는 그런 세종시 교육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우리 장군면에는 지금 사실 학생이 좀 줄어서 어른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은 세종시 동지역이 계속해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장군면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군면에 편입된 의랑초등학교로 가실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교육부에서는 세종시에 있는 학생 수가 50명이 되지 않는 4개 학교, 의랑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 수왕초등학교, 연동중학교 4개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학생 수는 몇 안 되는데 선생님들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낭비가 심하니까 그 학교 없애라고, 그 학교 없애면 세종시 교육청에 한 학교 없애는데 80억씩 예산 더 주겠다고 그렇게 정책을 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근의 충청남도나 강원도 같은 곳에서는 워낙 재정도 어렵고 정부에서 워낙 세게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많은 학교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켰습니다. 안 됩니다. 세종시가 현재 동지역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면지역까지 학생들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세종시 건설이 웬만큼 완성되는 2025년 정도만 된다면 동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가 더 좋다고 부모님들이 보내는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면지역에 있는 학교가 더 좋은 학교로, 면지역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더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 그 학교를 변화시켜 놓으면 저절로 그 일이 될 수 있게 정책을 펴겠습니다 하고, 저는 네 학교를 만약에 5학교를 없애면 400억의 예산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장군면에 있는 의랑초등학교, 거기 30명이 채 안 되던 학교가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동지역에서 멀리 있지만 의랑초등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즐겁게 가르친다고 하더라. 거기에서는 놀이를 통해서 수학도 산수도 배운다고 하더라. 놀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운다고 하더라. 의랑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일하면서 배우는 그런 새로운 학교라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동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근리보내서 의랑초등학교가 살아났습니다. 수왕초등학교도 그렇게 19명이었던 학교가 75명이 돼서 이제는 줄 서서 기다리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곳 장기초등학교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장군면 주민들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정말 세종시니까, 세종시 다워야 하니까 세종시 아이들을 위해서 전국 어디에서도 생각해보지 못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모든 유치원에 간호사 선생님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모든 유치원까지 교무행정사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들이 행정에 매달리지 않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시도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하는 도시도 우리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내가 전공하고 싶은 것을 뭔가 준비하고 싶은데 그런 것은 학원에서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배우려고 하면 소수가 개인 과외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대학을 잘 가고 내가 진로를 잘 열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세종시에만 있는 국책연구단지를 하나하나 장학사님들이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수업을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한 분 한 분 설득해서 세종시 모든 고등학교 아이들이 원하는 184개의 과목을 매주 토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지금도 세종시에서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내가 경제학을 전공하기로 한 아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KDI의 경제학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 오셔서 그분이 15명을 놓고 가르치는 경제학 원론부터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과정을 아이들이 즐겁게 신나게 배우고 있고, 그 성과가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반영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대학이 원하는 인재로 성장이 됐기 때문에 대학도 잘 갈 것이고, 그런 아이들을 뽑은 대학에서도 세종시 학생들을 정말 반기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올해 작년에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이미 많은 대학에서 우리 세종